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3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현님이었나요? DARE 대현님이 스텔라루멘 차트를 이제 XRP, 가격 예측했던 것처럼 예측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은 스텔라루멘 차트 설명 드리고, 끝에 가격 예측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 가격 예측했던 것처럼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해서 한번 가격 예측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 비트코인 보기 전에 코스피 차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최근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상승 채널은 이렇게 장기 채널을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채널 중반쯤 위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최근에 한 11% 바닥 대비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고, 이때 이제 보시면 2011년 4월 고점 2230이요. 2230, 그리고 2015년 4월 고점인 2180, 이 사이에 지금 이렇게 이때 저항 역할을 했던 자리고, 오늘 종가는 이제 2206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2206으로 끝났는데,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일봉에서 보시면, 작년에요. 10월달에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2220에서, 갭하락을 했습니다. 갭하락을 했고, 이 갭을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10월달에 하락한 이후에 갭을 한 번도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까지 시간을 보냈고, 이제 오늘 메꾼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제 갭을 메꾸고 있다. 그래서 갭을 아직까지 다 메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라온 김에 갭은 완전 이제 메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갭을 메꾼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2220, 지금 현재 이제 2206인데 종가가 2220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 보신다고 하면, 지금 일단 그럼 이게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비트코인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이 20주 이동 평균선을 돌려 세워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된 이후에 눌러주고 다시 이제 재상승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맞고 떨어져서 추세 이탈하고 지난 이제 저점이었던 2000포인트 자리를 이탈해서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하락으로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주 이동평균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고, 그 위에 이제 120주 이동평균선이 2277입니다. 2277이어서 일단 갭자리 2230과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라고 하면 한 2270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2270까지도 저는 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일단 갭자리에서 어느 정도 보시면 이제 이 지지받았던, 이때 이제 3 바닥을 형성했던 이 자리를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다. 워낙 큰 저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다시 또 재차 하락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만약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2270까지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상승장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주 이동 평균선을 완전 돌려 세우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피는 그래서 일단 지금 바닥 대비 10%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올라올 때마다 저는 이제 매도 관점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코스피 차트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보면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고, 보시면 지금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때 1월 14일 날 살짝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일단 지금은 이 추세선,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이 추세선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어제 이제 장중에 이탈된 상황이었어요. 이탈이 됐었고, 이탈된 이후에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어제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그렸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제 좀 다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때
언제였죠? 예. 1월 14일 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던 데까지 이제 있는다라고 하면 아주 살짝 이탈하고 바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아주 살짝 이탈하고 반등이 나왔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일단은 다시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본다고 하면 일단은 잠깐 이탈하고 그냥 반등한 정도로, 그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고, 이 흐름대로 이어 나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보는 관점대로 왼쪽 어깨와 이제 오른쪽 어깨가 1대 3.4 비율로 해서 2월 1일에서 8일 정도까지 횡보한 후에 그 안에서 2월 1일에서 8일 사이에 저는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럼 8을 만들러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 지금 라인, 이 추세 라인을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아래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잠깐 이탈하고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 보면 일봉 마감 자체는 봉 마감을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봉 마감 자체는 이 추세선 위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트론하고 그 다음에 리플하고요. 트론, 리플, 그 다음에 웨이브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스텔라는 가격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론 먼저 이제 볼게요. 트론을 이제 보면요. 트론은 시장에서 이제 가장 강한 종목인데, 일단 이건 지워보고요, 제가. 보시면 이제 일봉으로 먼저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15, 50, 120, 200까지 해서 완전히 지금 정배열이 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정배열이 된 상태고, 지금 15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15일 이동평균선과 닿으면 반등이 나오고요. 지금 현재는 지난 이제 고점이었던 사토시 가격으로 860사토시에서 저항 맞고 한번 조정 받은 후에 다시 재차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론은 흐름은 좋은 상태고, 여기서 이제 상승한다라고 하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작년 5월 고점이었던요 1000 1000사토시 1020사토시에서 1080사토시까지는 지금 860사토시를 돌파하게 되면 상승해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이고, 제가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장중에 이렇게 추세 이탈된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시장을 좀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대형 알트코인들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제 BTC 마켓에서 꺾여주지 않고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서 일단 추세 이탈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음은 리플을 보도록 할게요. 리플이 굉장히 이제 좀 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엊그저께 비트렉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반등이 나왔어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반등이 나왔는데, 그 아래 꼬리 달고 빠졌을 때 어디 라인까지 빠졌냐면, 지난번에 지난번에 한번 리플이 작년 이제 9월 달에 큰 상승했잖아요. 거의 3배가량 큰 상승한 후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조정받았던 그 라인인 사토시 가격으로 이제 6,848 라인까지 정확하게 딱 찍어주고 반등이 나왔어요. 일단은 이거를 이 자리를 강하게 찍어주고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일단은 흐름은 이제 안 좋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21선 밑에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121선이라도 지지받고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단부 박스인 8,700에서 9,300 사이에서 좀 시간을 보내주는 게, 시간을 보내준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다시 재차 삼각수렴이 끝나고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일단 121선 아래로 내려와서 다소 이제 시간이 좀 더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플 갖고 계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리플 보유하고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고, 차례가 올 때까지, 리플이 다시 이제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차례가 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브 보도록 할게요. 웨이브는 흐름이 트론 다음으로 좋아요. 웨이브는 트론 다음으로 좋고, 웨이브는 제가 초록색 이동평균선을 그 박재규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60일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고쳐놨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에서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맞기 전에 지금 돌려 세웠어요. 돌려 세운 상태에서 다시 이제 고점이었던 89,000 사토시, 89,000 사토시, 예, 89,000 사토시에서 저항 맞고 쉬고 있는데, 이제 돌파를 해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89,000 사토시를 돌파하게 되면, 웨이브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겠냐. 제가 이제 17만 사토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웨이브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지금 선을 제가 이제 지금 N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N자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음 이제 상승 목표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16만 5천에서요. 16만 5천에서 한 이때 이제 보시면 이때 고점이었던 17만 사토시. 그래서 다음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는 다음 목표치는 지금 이렇게 N자 상승 흐름을 이제 이어갈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N자 상승했을 때 목표치는 이제 16만 5천에서요. 16만 5천에서 17만 사토시, 17만 4천 사토시, 이 사이가 이제 다음 목표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웨이브가 이제 트론 다음으로 가장 흐름은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 비트코인 차트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웨이브라든가 트론이 시장에서 꺾이지가 않고 흐름이 좋아서 일단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스텔라 루멘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스텔라 루멘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지금 힘드실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는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스텔라 루멘도 어떻게 보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큰 상승을 해줬어요. 그 BTC 마켓에서 큰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더 이제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일단 여기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2790 사토시, 2400 사토시요. 2400 사토시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자리는 2018년도 3월 저점 역할을 했던 2100 사토시입니다. 2100 사토시. 2100 사토시 이 라인에 이제 저점 역할을 해줬고, 이때 저항 역할을 해줬던 라인이에요. 그래요. 이때도 이제 저항 역할을 해줬고요. 그래서 2120 2100 사토시 라인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럼 이제 가격 제가 예측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흐름은 지금 일단 당장 흐름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이제 조정이 끝나면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아래꼬리 길게 달고 또 이제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저는 예전 다른 알트코인들은 사실 이 BTC 마켓에서 전 저점 깨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스텔라 루멘은 아직도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이제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스텔라 루멘이 상승했던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12월 달 초부터 상승을 해서 이때 이제 고점이 1월 달입니다. 그래서 리플하고 이제 비슷한 타이밍에 이제 상승을 했어요. 리플도 비트코인 상승이 12월 4일 날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리플이 본격적으로 XRP가 상승을 했고, 스텔라 루멘도 그때 이제 그 XRP와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건 뭐였냐면, 지난번에 비트코인이 이제 만약에 2월 말에 ETF 승인이 나서 금 차트와 같은 패턴대로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6월경에 우리 원화 가격으로 5,600만원까지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ETF가 승인이 돼서 금 차트와 동일하게 이제 움직였을 때, 그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이제 적용했을 때 리플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가격 예측을 이제 10,000원에서 18,000원 했죠. 그 영상으로 이제 욕도 많이 먹었는데, 일단은 스텔라 루멘도 같은 방법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체크를 해드리면 지금 일단 이 고점과 이제 고점을 잇는 라인을 해서 상승 채널을 그려봤고요. 이 상승 채널 안에서 보시면 그 2018년도 7월달 그리고 9월달 11월달 이렇게 이 라인 있는, 이게 이제 채널의 한 뭐 중반부 약간 위쪽인데, 이 라인까지 만약에 이번에 조정을 받고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이 자리부터 사토시 가격으로 이 채널 상단부까지 놓고 이제 보면 보시면 지금 이 자리는요, 사토시 가격으로요 5,579입니다. 그리고 지금 채널 상단부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6월 달에 상승되고 7월, 그럼 한 달 뒤, 비트코인 상승한 한 달 뒤에 2017년과 이제 같은 패턴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한 달 뒤에 리플 가격 올라가고 리플과 같은 타임에 스텔라 루멘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는 가격대는 5,600 사토시에서 8,900 사토시, 5,600에서 8,900 사토시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5,600만원 비트코인이 6월달에 만약에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가서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예, 5,600만원 하고 5,600 사토시죠. 0. 예, 이렇게 하면 3,100, 그냥 3,100원이라고 할게요. 약 3,100원에서 보시면 8,900 사토시요. 죄송합니다. 3,100원에서 4,900원이니까 그냥 약 3,000원에서 5,000원. 그러니까 원화로 스텔라 루멘은 여기서 이제 상승했을 때 3,000원에서 이제 5,000원 사이까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그 지난번에 가격 예측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ETF 승인이 2월달에 나서 그 일정대로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사토시 가격 기준으로 BTC 마켓에서 채널을 그리고 그 채널에 맞춰서 스텔라 루멘 이제 가격 체크를 했을 때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스텔라 루멘은 볼 수 있다. 7월경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가격 예측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예, 코인니스 뉴스고요. 일단 그 피델리티에서 암호화폐 위탁 서비스 3월 정식 출시 전망이다 라고 해서, 이제 피델리티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커스터디 서비스 이제 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서비스, 그래서 FDAS래요. 의 암호화폐 스토리지 기능이 가동된 상태이며 일부 자산이 이미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전했고,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피델리티가 3월 정식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BTC 스토리지 기능에 이어 이더리움 위탁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라고 얘기했고, 이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서비스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출시 시기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 뭐 벡터걸에서 오픈되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피델리티도 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도 이제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 이제 스토리지 기능은 가동된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좀 암호화폐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서비스를 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가 이런 스토리지 기능이 되어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어야지, 기관들이 뭐 고객들 돈이라든지 아니면 고액 자산가들이 암호화폐로 돈을 보관하고 싶을 때 사실 이 부분이 해킹 때문에 염려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된다. 믿을 수 있는 기관 중에 그렇게 보면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기사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한국거래소 개인 파생상품 진입장벽 완화, 암호화폐 투자 리스크 고려했다. 예,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웃겼는데, 읽어보면, 한국거래소가 예탁금이나 의무교육과정 등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 진입 문턱을 낮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 시장 사업 계획을 30일 밝혔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 선물 옵션 시장에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증거금 500만 원만 갖고도 들어와서 매매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매수만 한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적은 금액도 이제 가능했는데, 이제 개인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잃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진입장벽을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개인 같은 경우 이제 뭐 이 증거금 제도도 뭐 몇천만 원 이상,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리고 증거금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서 뭐 이 내가 암호화폐가 아니죠. 파생상품 선물 옵션 거래를 하려면 미리 그 거래를 하기 전에 계좌를 만들고 뭐 1년 동안 의무 교육 과정을 받아야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시장이 막 옵션 시장이 활발하게 거래가 돼요. 그래서 뭔가 옵션에서 뭐 100배 나왔다, 이런 뉴스를 접해서 매매를 하고 싶어도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지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런 사람들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여 계좌 서비스를 해주는 사설 업체로 갔습니다. 그 풍선 효과라고 하죠. 한쪽을 미니까 한쪽으로 부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다른 시장, 어떻게 보면 이제 음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지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때도 이거 되게 진짜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또 핑계는 뭐냐면 암호화폐 투자 대비 사람들이 파생상품이 좀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내용을 읽어보면 암호화폐 등에 집중되고 있는 개인의 위험 투자 수요를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와 관련해 정창희 파생상품시장 본부장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사람이 이런 상품을 이렇게 다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위험 투자 수요가 있는데 파생상품 진입장벽이 높아 해당 수요가 암호화폐나 해외 선물 등으로 빠지고 있다. 이거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 하지 말고 니들 파생이나 해라, 이렇게 하려고 이 파생 시장을 지금 개방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거든요.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앞서서 분명히 또 이제 개인들 중에 어떤 이런 투기적인 배팅을 하고 싶어하는 개인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수요는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야, 암호화폐 시장 하지 말고 니들은 이거 해. 암호화폐 시장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키울 건데, 니들은 이거 결국 깡통되는, 개인들이 평균적으로 4개월도 못 버티는 선물 옵션 해라, 이런 식으로 마치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이거 아까 기사 보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개인이 사설 선물 업체를 통해 투자하다가 사기 등 피해를 보기도 한다. 이게 굉장히 벌써 몇 년 된 일이거든요. 몇 년 된 일인데 이걸 마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 이제 위해 주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 하여튼 위험 투자 수요가 음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 시장 진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는 하여튼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개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지, 개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조금이라도 못 들어오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어떤 그런 수요가 이런 차라리 이제 옵션 시장으로 들어가서, 선물 옵션 시장으로 들어가서 개인들이 깡통차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담당자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진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다라고 했으면 저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이런 위험 투자 수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준다라고 했으면 그 전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때는 들어주지 않다가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를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거는 좀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진짜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정책 판단을 진짜 이거를 개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을 위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완전 잘못된 어떤 판단을 해서 전 국민이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정책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진짜 좀 잘못된 판단을 충분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국가가 각각 개인들, 피해보고 있는 개인들을 구제해주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국가도 지금 자기 앞가름하기 힘든 상황인데, 막 나라가 망할 판인데,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 보면 뭐 대통령이 2명 나와서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 뭐 죽어 나가도 사실 그거 신경 못 씁니다. 지금 뭐 이번에 마두로랑 과이도랑 또 막 싸우면서 그때 이제 26명이라는 국민, 그 베네수엘라 국민 죽었는데, 물론 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사망했는데, 과연 그 정권을 잡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하고 과이도가 과연 진짜 그런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막 진짜, 우리 국민이 나 때문에 죽어가지고 내가 진짜 이런 정권을 잡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국가도 결과적으로 자기 앞가림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놓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측을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미리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내가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진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침체 국면을 벗어날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미래를 좀 예상해 보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거래소 이거 얘기하면서 좀 약간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항상 마지막은 이제 베네수엘라 뉴스인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계속 이제 그 정치적으로도 핫한 곳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이제 뉴스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두로가 그 트럼프한테 이제 경고를 했어요. 트럼프한테 손 떼라고,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손 떼라고 경고를 했는데, 과연 진짜 손을 뗄지 트럼프가, 아니면 오히려 앞으로 이제 손을 쓸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손을 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이 지금 안 떠서, 일단 기사 먼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마두로하고 그 과이도 그 국회의장 있는데, 지금 마두로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무력 행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무력 행사를 하기 시작해서 과이도를 뭐 가택 연금을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출금 조치하고, 보시면 마두로가 이제 과이도 출금, 그래서 미국은 이거 심각한 결과다 하고 경고를 했고, 불법 선거 의혹으로 퇴진 압박에 이제 직면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이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그 과이도 국회의장의 이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라고 얘기했고, 출국을 금지하고, 그리고 은행 계좌 등 자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수락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래서 존 볼튼 이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 보좌관은 이에 대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두로 대통령이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는 진짜 그 정권을 자기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시면, 뭐 이거 영상 보시면 이제 트럼프한테 경고하는 영상입니다. 마두로가. 예. 예. 도널드 트럼프한테 이제 경고를 했어요. 손 떼라고, 베네수엘라에서. 그래서 야, 이거 트럼프가 이거 영상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뭐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대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베네수엘라에서도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같이 대립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좀 결과가 기대라기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걱정도 되고, 이 마두로 대통령이 저는 과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마두로 대통령이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빨리 자기 챙길 거 챙겨서 그냥 망명을 하든지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게 목숨이라도 이제 부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 일단 정권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군부가 자기 편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미국과 중국 또 무역 전쟁이 지금 일단 연기되고 보류가 됐지만, 이거에 이어서 베네수엘라에서 어떻게 보면 미리 미국과 중국이 또 한 번 어떤 전쟁을 저는 일으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제 상황이 굉장히 뭐 좀 다이나믹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이나믹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또 뭐 지금 이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뭐 프랑스, 그리고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태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계속 이제 바닥을 기고 있지만 저는 경제 이슈와 맞물려서 같이 암호화폐 시장도 뭔가 한 번에 좀 일시적으로 뭔가 이 변화가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1월 3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영상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질문,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그리고 이제 같이 정보를 얘기 나눠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